청소부 딸 주제에 내가 뭘 안다고? 너가 통역하면 너가 내 딸이다. 한지석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3살 소유는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어요. 어린애가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니까. 저는 정말 도울 수 있어요.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 내가. 한지석이 비웃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정말 그 스페인어 전화 내용을 맞췄다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통역에 성공하면 넌 내 딸이다. 네, 하지만 실패하면 영향력이 나타나지 마.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소윤의 작은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보겠어요. 그 순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운명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천항만 근처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물류창고 단지였습니다. 오래된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고 녹슨 지게차들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로 오션브리지 코리아의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작은 그림자 하나가 창고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박소윤이었습니다. 13살 소녀는 헐렁한 후드티와 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어깨에 맨 낡은 가방이 걸음마다 흔들렸습니다. 엄마. 소윤이 건물 뒤편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여인을 불렀어요. 박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2살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밴 채 딸을 보며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소윤아, 오늘도 와줬구나. 고마워. 정혜는 거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청소일로 손등에는 세제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도 할 일 있거든요. 소윤은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폐지 더미에서 주운 외국어 책 몇 권과 고장난 라디오 부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스페인어 문법책, 중국어 회화집, 영어 단어장까지 다양했습니다. 또 주워왔구나. 정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버려진 거라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혜는 청소 카트를 밀고 화장실 쪽으로 향했고 소유는 휴지통을 비우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또 왔네. 한 직원이 소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30대 남자였어요. 여기 놀이터 아닌데요. 다른 직원도 어깨를 일부러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소윤은 벽에 바짝 붙어 비켜섰어요. 죄송합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아이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직원들의 불평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소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회사 안은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3층 회의실에서는 임원들이 모여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미국 본사 회장 로버트 그린필드의 방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번역이 또 틀렸습니다. 한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번 주까지 다시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본사에서 보낸 서류가 몇 개 언어로 돼 있는 거야?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까지요. 번역 담당자가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서 회의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재계약 검토를 위한 중요한 자료들이었지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실장님은 뭐라고 하세요? 따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각
한지석 비서실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48살의 날카로운 눈매가 금태 안경 너머로 빛났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어딘가 차가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김대리 잠깐. 한지석이 특정 직원을 불렀어요. 네, 실장님. 이 서류들 따로 보관해도 외부인이 볼 수 없는 곳에. 알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지석의 입술이 위로 살짝 말려 있었어요. 소유는 2층 휴게실 근처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들리는 대화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마냐나 바아 세르 운 그란 프로블레마. 2명의 외국인 직원이 스페인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었어요. 소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 도쿠멘토 델 푸에르토 에스타 콤플레타멘테 에키보카도 라 인포르마시온 데 라 카르가 노코인 시대. 항만 서류가 완전히 틀렸고 화물 정보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키엔세 엔카르가 데 에스토? 누가 이 일을 담당하는지 묻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노로세, 페로 마냐나, 쿠안도 예게 엘 프레시덴테, 세라 운 데사스트레. 모르겠지만 내일 회장이 도착하면 재앙이 될 거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소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폐지더미에서 주운 스페인어 책으로 몇 달째 공부한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중요한 정보를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리고 2 외국인이 나왔어요. 한 명은 금발의 30대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갈색 머리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갔어요. 소유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분명 중요한 일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각 한지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 2명과 함께였어요. 이 자료들은 임시로 창고에 보관하자. 네, 실장님. 그런데 본사 회장님이 요청한 서류 아닌가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한지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갑게 들렸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옮겼습니다. 소유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중요한 서류를 창고에 숨기는 걸까요? 한편 1층에서는 또 다른 외국인 직원들이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밍텐 후이 요우 다 마펜. 내일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말이었어요. 한카이 원지엔 유추. 항만 서류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도 들렸습니다. 소유는 이 대화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중국어 책도 꾸준히 공부했거든요. 소윤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소윤이 돌아봤어요. 화장실 청소 다 끝났다. 이제 사무실만 하면 돼. 네, 엄마. 소윤은 어머니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임원 사무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야근하는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 번역이 맞나 싶은데 본사에서 보낸 원본과 비교해 봐야겠어. 원본이 어디 있지? 실장님이 따로 보관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의 대화가 소윤의 귀에 들어왔어요. 원본 서류가 없어서 번역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았어요. 소윤도 어머니를 도우며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프랑스어 대화가 들려왔어요. 일 이오라 운구로 프로블렘 드맹. 내일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소윤은 이것도 알아들었어요. 르 도큐망 뒤 포르의 퐁. 항구 서류가 틀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소윤은 확신했습니다. 여러 나라 직원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항만 서류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내일 회장이 오면
큰 문제가 벌어질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소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외국 사람들이 내일 큰 문제가 생긴다고 했거든요. 항만 서류에 오류가 있다면서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은 말하고 있어요. 정혜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너 외국어 하는 거 아는 사람 있어? 아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럼 조용히 하자.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소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분명 중요한 일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답답했어요. 청소를 마치고 모녀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항만의 크레인들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내일은 일찍 와야 해. 본사 회장님이 오시거든. 알았어요, 엄마. 집으로 가는 길, 소윤은 계속 생각했어요. 외국인들의 대화, 한지석의 이상한 행동, 사라진 원본 서류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임원들의 야근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지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입가에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군. 그는 중요한 서류 몇 장을 금고에 넣고 잠갔어요. 회장이 와서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이미 늦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이면 로버트 그린필드 회장이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번역 오류, 사라진 서류, 숨겨진 정보들. 소윤이 들은 그 외국어 대화들이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항만의 컨테이너들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평온함 아래로 위험한 징조들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션브리지 코리아 사무실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로버트 그린필드 회장 방문을 하루 앞두고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류 정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김 과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제까지 있던 파일 몇 개가 안 보여요. 이 대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이리저리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재계약 검증 자료 말하는 거야? 네, 분명히 저장했는데 사라졌어요. 아예 없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몇 명의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작성한 게 맞나요? 아니에요. 분명 다른 데이터였는데. 누가 이걸 바꿨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문서 담당자인 박 차장이 땀을 흘리며 설명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이상해요. 밤 시간대에 외부 IP에서 들어온 흔적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네, 그리고 파일 생성 날짜도 엉뚱하게 돼 있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닌 문서들이 대량으로 생겨 있어요.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각 소윤은 어머니와 함께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파일이 통째로 삭제됐다고? 네, 백업도 없어졌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 소윤은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어제 들은 외국인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무렵 휴게실 근처에서 또 다른 대화가 들렸습니다. 라 마니플라시온 데 로스 도큐멘토스 야 에스타 리스타. 문서 조작이 이미 완료됐다는 스페인어였어요. 레 피시에 세크레 온트 에떼 데플라세. 비밀 파일들이 이동됐다는 프랑스어도 섞여 있었습니다.
소윤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파일명들이 아까 직원들이 찾지 못한다고 한 그 서류들과 같았습니다. 로스 인포르메스 대 베리피카시온 한대사팔의 시도, 검증 보고서들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소윤은 기억 속에서 빠르게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어제 한지석이 서류를 따로 보관한다고 했던 것,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말하는 파일들, 모든 게 일치했어요. 오후 늦게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내일 회장님 오시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회의를 해?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모르죠. 하지만 이상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은 파일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망치려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녁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소윤과 어머니도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소윤아, 정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엄마. 요즘 회사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정혜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배어 있었어요. 왜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괜히 끼어들면 안 돼. 하지만 엄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청소만 하면 돼. 알았지?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혹시라도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됐어요. 두 사람이 건물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불이 켜진 회의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석이 혼자 남아 있었어요. 엄마, 저기 봐요. 쉿, 조용히 해. 모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한지석은 서류들을 검은 봉투에 담고 있었어요. 봉투가 가득 차면 밖으로 나가서 건물 뒤편의 문서 폐기함에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했어요.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지? 소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일이 아니라니까. 가자. 정혜가 딸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윤은 일찍 와서 건물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몰래 나온 거였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한지석의 목소리였어요. 네, 예정대로 내일이면 계약이 무산될 겁니다. 소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파산 이후 지분 이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한 달 정도 후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약속대로 진행하죠. 전화가 끝났습니다. 한지석이 창고에서 나왔어요. 소윤은 충격받았습니다. 회사를 일부러 망가뜨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어른들은 13살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였어요. 소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그린필드 회장이 몇 시간 후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준비는 다 됐나?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서류는 절반도 못 찾았어요. 임원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한지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복도를 걸었어요. 입가에 살짝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어디 갔었어? 어머니가 딸을 찾아 나섰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해.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
정혜는 딸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아무 일에도 끼어들지 말고 우리 할 일만 하자. 하지만 소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소윤뿐이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곧 운명의 순간이 다가올 거였어요. 오전 9시 오션브리지 코리아 건물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로버트 그린필드 회장이 내렸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60대 남성은 차분한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지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로버트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3층 회의실에서는 임원들이 부산하게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 어떻게 됐어요? 그게 문제예요. 핵심 자료 절반이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김 과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번역 담당자는 어젯밤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대체 인력 찾을 시간도 없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회장님이 벌써 오셨는데 일단 있는 자료로라도. 절망적인 분위기가 회의실을 감쌌어요. 소유는 2층에서 어머니와 함께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엄마, 위에서 무슨 일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조용히 일만 하자. 정혜가 딸을 다독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 과장이 급하게 받았습니다. 라 키에브라 데 시스테마 로지스티코 에스 크리티카. 물류 시스템 고장이 심각하다는 스페인어였어요. 네세시타모스 베리피카시온 인메디아타 데 토도스 로스 누메로스 데 카르가. 모든 화물 번호의 즉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예. 잠깐만요. 김 과장이 당황했어요. 스페인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스페인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번역 담당자가 입원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는 계속 급박한 스페인어가 흘러나왔어요. 로스 에로레스 엔 엘 푸에르토 데 인천 에스탄 카우산도 프로블레마스 마요레스. 인천항의 오류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시 노세 레수엘베 엔 우나오라 엘 콘트라토세라 칸셀라도. 1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거라는 경고였어요. 하지만 한국 직원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어물쩍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스페인어라서. 큰일 났네. 어떻게 하죠? 2층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소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전화 내용을 모두 이해했거든요. 엄마, 왜? 위에서 큰일 나고 있어요. 물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데 1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대요.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스페인어로 전화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정혜가 딸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스페인어 할 줄 알았어? 조금이요. 책으로 공부했거든요. 그 순간 위층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어요. 물류센터에서 연락 왔습니다. 화물 번호가 전부 틀렸다고 해요. 뭐라고? 재계약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임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누구 잘못이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석이 이때 나타났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실장님, 어떻게 하면 좋죠? 직원들이 너무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한지석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입가에는 여전히 미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께 사과드리는 수밖에. 그럼 계약은? 글쎄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지석의 태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소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실시간으로 무너져가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었어요. 엄마, 저 올라가서 도와드려야 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정혜가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요? 저 전화 내용 다 알아들었다고요.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우리는 청소부라고. 하지만 이대로 두면 회사가 망해요. 그래도 안 돼. 너 같은 어린애가 나서면 오히려 욕만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소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소윤아, 제발. 소윤은 어머니의 손을 살짝 뿌리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복도에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는 로버트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윤이 나타나자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기 왜 아이가? 청소부 딸이네.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소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아까 스페인어 전화 말인데요. 뭐? 김 과장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화물 번호를 다시 확인하라고 했어요. 1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 취소된다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너 그 말 알아들었다는 거야? 네. 인천항의 화물 정보가 틀렸다고 했어요. 즉시 수정해야 한다고.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한지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애들은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돼. 내려가. 하지만 로버트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 모든 사람들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는 건가? 네, 조금이요. 소윤이 작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가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회장님, 어린애 말을 믿을 순 없죠. 아니요. 로버트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정보가 소중해요. 회장이 소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예리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소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어요. 회사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요. 회의 시작 10분 전 사무실에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 급하게 받았어요. 텔레포노 데 에메르엔시아 데스데라 오피시나 프린시팔. 본사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로스 에로레스 데 우비카시온 데 카르가 콘티누안. 네세시타모스 레스푸에스타 엔 디에즈 미누토스 오 칸셀라레모스 엘 콘트라토. 화물 위치 오류가 계속되고 있고 10분 내에 답변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예. 잠깐만요. 김 과장이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여전히 스페인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한지석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는 김 과장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알로, yes, I understand. 엉터리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Please wait, I check now.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Estamos perdiendo tiempo. El problema es urgente.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문제가 긴급하다고 했어요. 한지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Yes, yes. 오케이, 오케이. 어물쩍 대답만 반복했어요. 시 노 레시비모스 레스푸에스타엔 신코 미누토스 세라 엘 피날. 5분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면 끝이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지석은 당황한 나머지 서류를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이런 무능한 놈들이. 그가 직원들에게 화를 냈어요. 번역 담당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실장님, 그건. 닥쳐. 이 모든 게 너희들 잘못이야. 한지석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평소 숨겨왔던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회의는 포기해야겠어. 회장님께 사과드리자. 그 순간 소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그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한지석이 소윤을 노려봤습니다. 전화 내용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화물번호 오류 때문에 계약 취소된다고 했거든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린애가 무슨. 이럴 때 아니잖아. 나가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한지석이 소윤을 밀쳤습니다. 소윤은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아파도 참아.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정혜가 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소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도울 수 있어요. 저 스페인어 할 줄 알거든요. 닥쳐. 한지석이 다시 소윤을 밀었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였습니다. 빨리 치워. 방해만 하고 있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로버트 그린필드 회장이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중후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지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회장님. 약간의 혼란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로버트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스페인어로 긴급 전화가 왔는데 번역 담당자가 입원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로버트 회장이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고 하는데 흥미롭네요. 회장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한지석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어린애 말을 믿을 순.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로버트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스페인어를 할 줄 아나요? 네, 조금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회장이 휴대폰을 소윤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건. 한지석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어요. 번호를 다시 누르고 상대방과 연결되길 기다렸습니다. 할라, 소이데 오션브리지 코리아. 안녕하세요. 오션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소윤의 스페인어 발음은 놀랍도록 정확했어요. 포르 파보르, 푸에데 엑스플리카르메 엘 프로블레마 렌타멘테? 문제를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상대방이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아, 피날멘테 알구이엔케 아블라 에스파뇰. 엘 프로블레마 에스 무이 그라베. 아, 마침내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군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소유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로스 누메로스 데 컨테네도르 엔 엘 시스테마 노코 인시덴 콘 로스 레이스트로스 레알레스 토다라 인포르마시온 에스타 에키보카다. 시스템의 컨테이너 번호들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정보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엔티엔도 쿠알레스 손 로스 누메로스 코렉토스 이해했어요. 정확한 번호들이 뭔가요? 소윤이 메모지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엘 컨테네도르 ICU 123만 4,567은 데베리아 세르 ICU 765만 4,321 컨테이너 번호들을 하나씩 정정해주고 있었어요. 임원들이 놀란 눈으로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5분 후 통화가 끝났어요. 소윤이 메모지를 김 과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번호들을 시스템에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만 쪽에도 즉시 연락해서 화물 위치를 재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정말요? 네. 30분 안에 처리하면 계약 진행 가능하다고 했어요. 김 과장이 급하게 컴퓨터로 달려갔습니다. 이 번호가 맞나요? 네, 확실해요. 다른 직원들도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 회장이 소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한지석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엉뚱한 곳에서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정말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알겠죠. 20분 후 항만에서 연락이 왔어요. 맞습니다. 화물 위치가 정확히 일치해요. 본사에서도 확인 완료됐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윤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위기를 넘긴 거였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로버트 회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한지석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뭔가 다른 수를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소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낸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로버트 회장은 준비된 자료들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소윤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먼저 물류 현황부터 검토해보죠. 회장이 말하자 한지석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소윤이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제 외국인들이 말했던 조작된 파일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외국 임원 중 한 명이 스페인어로 질문했어요. 에스토스 다토스 데 카르가 손 레시엔테스? 이 화물 데이터들이 최신인가요? 한지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아, 예. 최신입니다.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소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물 데이터가 최신인지 물어보셨어요. 아, 그렇군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소윤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저기요. 이 서류 날짜가 틀렸어요. 뭐라고? 한지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기 적힌 날짜는 지난달인데 실제 데이터는 이번 달 거라고 돼 있어요. 소윤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외국 임원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포르케 라스 페차스 노코인시덴? 왜 날짜들이 일치하지 않는가요? 이번에는 소윤이 즉시 통역했어요. 날짜가 왜 맞지 않는지 물어보셨어요. 한지석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 서명란도 이상해요. 소윤이 계속 지적했어요. 이 서명은 제가 어제 본 다른 문서랑 똑같거든요. 한지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작된 서류가 들통날 위험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 문서 좀 주세요. 한지석이 갑자기 소윤에게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왜요? 어린애가 중요한 서류를 만지면 안 되거든. 그가 강제로 서류를 잡아당겼어요.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실장님, 뭘 하시는 거예요? 김 과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죠. 한지석이 보안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요. 이 아이가 계속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 번역뿐만 아니라 문서 검토에도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군요. 회장이 소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지석의 계획이 또 무너졌어요.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자 한지석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임원이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Il y a des problèmes avec ces documents. 이 문서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윤이 즉시 통역했어요.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문제인지 더 자세히 물어보세요. 로버트 회장이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켈 프로블렘 스페시피크망? 어떤 구체적인 문제인지 소윤이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세르텐 도네 온트 에떼 모디피에 어떤 데이터들이 수정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데이터가 수정되었다고 하세요. 소윤이 통역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지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급하게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다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계획 변경이야. 지금 당장 창고에 있는 서류들 다 처리해.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빨리 안 하면 다 들통나. 하지만 회사 보안팀 직원이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서류 처리 말씀이신가요? 보안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한지석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끊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한지석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외국 임원들이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라 수프레시온데 PC에 에떼 볼론테르 파일 삭제가 의도적이었는지 물었어요. 소윤이 통역했습니다. 파일을 일부러 지웠는지 물어보셨어요. 한지석이 더욱 당황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TNTN의 악세소 로스 세르비도레스? 누가 서버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서버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있어요. 소윤의 통역을 들은 김 과장이 대답했어요. 주로 실장님이 관리하시죠. 모든 시선이 한지석에게 쏠렸습니다. 외국 임원들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소윤은 차분하게 통역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면 한지석은 계속 회피하려 했거든요. 그 순간 보안팀 직원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지금은 회의 중인데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한지석이 마지못해 나갔어요. 아까 전화하신 내용 때문입니다. 창고에서 무슨 작업을 지시하셨나요? 보안 직원의 질문에 한지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정리 작업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창고에 가보니 서류들이 불법 폐기되고 있더군요. 한지석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외국 임원들이 소윤과 계속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윤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지석이 다시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그에게 불리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그를 향해 모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회장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가져온 원본 문서들이었어요. 이제 정확한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화상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곧 화면에 미국 본사 보안팀이 나타났어요. 보안팀장 존슨입니다. 영어로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서 조작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로버트 회장이 말했습니다. 화면 속 보안팀원이 여러 언어로 된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가 뒤섞인 복잡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죠. 존슨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소윤이 즉시 통역했습니다. 원본 문서에서는 화물 도착 예정일이 15일인데 여기서는 25일로 바뀌었다고 해요. 한지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 스페인어 부분도 완전히 다릅니다. 보안팀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로스 누메로스 데 콘테네도르 한시도 캄비아도스 시스테마티카멘테 컨테이너 번호들이 체계적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윤이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컨테이너 번호들을 체계적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보안팀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제 조작 기록을 보겠습니다. 컴퓨터 로그 화면이 나타났어요. 한지석 계정으로 접속해서 문서를 대량 변조한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요? 김 과장이 물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요. 정확히 한지석의 야근 시간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이 파일들이 경쟁사 서버로 전송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한지석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건 누명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계정인가요? 로버트 회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다른 직원이 제 계정을 도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로그 시간이 당신 근무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안팀장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11시 23분 접속, 새벽 2시 47분 종료. 이 시간에 사무실에 있던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한지석이 말을 잃었습니다. 로버트 회장이 문서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여기 이 코드명을 보세요. 그가 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오퍼레이션 이글아이. 이건 우리 경쟁사인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내부 프로젝트명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이 이름이 여기 있죠? 한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보안팀원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메신저 앱 대화 내용입니다. 핸드폰 메시지 화면이 나타났어요. 파산 이후 지분 30% 보장한다. 계획대로 진행하라. 회사 무너뜨리는데 성공하면 추가 보상 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메시지들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이 대화 상대방은 글로벌 로지스틱스 임원으로 확인됩니다. 한지석이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김 과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권한 즉시 정지시키겠습니다. 보안팀 호출하세요. 다른 임원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지금 당장 3층 회의실로 와주세요. 5분 후 회사 보안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석 실장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격리 조치하겠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한지석이 항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로버트 회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112죠? 네. 산업 스파이 신고입니다. 30분 후 수사관들이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은 2명의 형사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경제범죄 수사대입니다. 한지석 씨, 경쟁사와의 유착 및 기업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지석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잠깐, 이건 오해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가 의례적으로 말했어요. 한지석이 끌려나가면서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 회장이 소윤을 바라봤어요. 당신 덕분에 큰 문제를 막았네요. 고맙습니다. 소윤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회의를 계속하죠. 외국 임원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 크리시스 하파사도 위기가 지나갔다고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소윤이 통역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갔다고 하세요. 누 포봉 콘티누에 라 콜라보라시온. 이제 협력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어요.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김 과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재계약 조건을 다시 정리해보죠. 로버트 회장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소윤이 모든 언어를 정확하게 통역하며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엘 콘트라토 에스 아프로바도 계약이 승인됐다는 최종 확인이 나왔어요. 계약 승인이라고 하네요. 소윤의 통역을 들은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로버트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이 어린 친구 덕분에. 그가 소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소윤은 아직 불안했어요. 한지석이 체포됐지만 뭔가 더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경찰차가 떠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일까요?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소윤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로버트 회장은 소윤에게 따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잠깐 시간이 있나요?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 소윤이 작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언어 실력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탈지지처럼 얇은 종이에 여러 언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스페인어로 된 복잡한 계약서 조항이었습니다. 엘 콘트라토 데 서비시오스 로지스티코스 데베라 세르 레노바도 카다 트레스 아뇨스 시엠프레 이 쿠안도 라스 콘디시오네스 에코노미카스 세안 아셉타블레스 파라 암바사 파르테스. 소윤이 유창하게 읽었어요. 물류 서비스 계약은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경제적 조건이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할 때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번역이었습니다. 로버트 회장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빛났어요. 이건 어떤가요? 이번에는 프랑스어 문서였습니다. 레 클로즈 드 레질리아시옹 두 콘트라 푸브 에트르 모디피에 유니크망 아벡 라코르 미튜엘 데 툭트레 파르티 인테레스. 계약 해지 조항은 이해관계자 전원의 상호 합의로만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정확했어요. 놀랍군요.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할 줄 아나요? 폐지 더미에서 책을 주워서 공부했어요. 소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자서요? 네. 라디오도 고쳐서 외국 방송을 들으면서 연습했어요. 로버트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나도 어릴 때 가난했어요. 갑자기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입양됐죠. 새 부모님은 좋았지만 언어가 문제였어요.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밤늦게까지 공부했었죠. 소윤이 조용히 들었어요. 언어가 곧 기회라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군요. 그가 소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다니고 있나요? 아니요. 소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가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 그럼 안 되죠. 로버트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재단 담당자 연결해 주세요. 네, 회장님. 전화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언어인재 특별 장학생 등록을 즉시 진행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네. 한국에 있는 박소윤이라는 학생입니다. 로버트 회장이 소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숙소, 학용품, 교육비 모든 걸 지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생활비도 별도 지원하도록 하겠어요. 김 과장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놀라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회사가 망했을 거거든요. 그 순간 복도에서 정혜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딸을 찾아온 참이었습니다. 소윤이가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로버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미래가 이렇게 바뀔 줄은 당연한 일이에요. 능력 있는 아이를 도와야죠.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정말 소윤이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요. 한지석 실장 계획이 성공했다면 우리 모두 실직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해요. 직원들이 소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로버트 회장이 김 과장에게 말했어요. 회사 공식 기록에 이 아이의 공로를 남겨주세요. 어떻게 적을까요? 박소윤 학생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용기로 회사 위기를 극복했다고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안 시스템도 강화해야겠어요. 회장이 다른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외부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시작됐어요. 그때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지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경쟁사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계약되어 있었어요. 회사 파산시키면 추가로 10억 원 더 받기로 했고요. 역시 그랬군요. 수사기관에서는 최소 5년 이상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로버트 회장이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새 학교에 가게 될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미국 본사에 와서 인턴십도 해보세요. 소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뤄낸 결과예요. 정혜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윤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소윤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으로는 항만의 크레인들이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그림자는 없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하나씩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소윤아, 집에 가자. 네, 엄마. 모녀가 손을 잡고 건물을 나섰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더 이상 폐지 줍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도 공부는 계속해야지. 물론이죠.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소윤의 마음 한편에는 약간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지석이 정말 혼자 했던 일일까요? 다른 공모자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경쟁사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새로운 출발이 더 중요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학교 생활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소윤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소윤과 정혜는 항만 창고 근처의 낡은 월세방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새 아파트는 깔끔하고 따뜻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바다가 아니라 초록빛 공원이 보였습니다. 소윤아,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정혜가 새 거실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세제 냄새가 손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 꿈만 같아요. 소윤은 자신만의 책상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 속에서는 미국 본사 교육팀이 직접 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오션브리지 코리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회사를 구해준 박소윤 학생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김 과장이 전 직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회사 전체를 구해낸 용기와 실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어요. 청소 직원이든 임원이든 똑같이 대우받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윤이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두 번째 일 그만두셔도 되죠? 그래야겠다. 내 공부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해. 정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13세 소녀의 통역으로 위기를 넘긴 오션브리지 코리아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소윤의 모습이 나왔어요. 폐지 더미에서 주운 외국어 책으로 독학한 실력으로 회사를 구해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정혜가 놀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싶어요. 소윤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며칠 후 로버트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달에 다시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정말요? 네. 소윤 학생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한지석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경쟁사와 유착하여 기업 기밀을 유출한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오션브리지 코리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외부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김 과장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새 학기가 다가왔습니다. 소윤은 드디어 정규학교에 복학하게 됐어요. 긴장되죠? 정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조금이요. 하지만 기대돼요. 소윤은 새 교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 학교 첫날 소윤은 교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교실 문을 열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소윤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소윤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소윤은 겸손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수업 시간에 외국어 시간이 되자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정말 완벽한 발음이네요. 감사합니다. 소윤의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됐어요. 방과 후 집에 돌아온 소윤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폐지에서 주운 책이 아니라 새 교재들이었어요. 소윤아, 저녁 먹자. 네, 엄마. 식탁에서 모녀가 마주 앉았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도 잘해주고. 다행이다. 엄마, 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작은 일이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요. 소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폐지 더미에서 주운 책 한 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혜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밤늦게 소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항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에는 새로운 언어 교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어 책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소윤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창밖 별빛 아래 작은 소녀의 큰 꿈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는 새벽 첫차가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마치 소윤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시작은 작은 한 걸음부터야.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소윤의 조용한 다짐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